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제가 좀 너무 오랜만에 올리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일이 좀 바쁘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못 올렸어요. 근데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이제 다시 컨텐츠를 올려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좀 그동안 많이 쉬어서 커버를 못한 게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천천히 이제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딱 중반 정도 왔으니까 MVP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현재 MVP 레이스의 최종 3명의 후보가 굉장히 많이 굳어졌죠. 니콜라 요키치, 야니스 안테토쿤보, 그리고 셰기저스 알렉산더 이렇게 3명의 레이스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3명의 개인 성적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레이스가 되고 있어요. 야니스는 미러키를 그야말로 홀로 캐리하면서 어쩌면 팀이 폭파로 갈 수도 있었던,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도 있었던 시즌을 구하고 NBA 컵 우승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동부의 컨텐더로 미러키를 떠오르게 하고 있고요. 니콜라 요키치는 뭐 말을 안 해도 되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탯으로 거의 NBA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오펜시브 시즌을 보내고 있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현재도 요키치가 NBA에서 득점 3위, 리바운드 3위, 어시스트 2위, 3점슛은 47.2%로 리그 전체에서 2위고요. 어시스트가 평균이 9.9개라서 10개 살짝 모자라는데 거의 평균 트리플 더블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해보다도 뎁스가 얇아졌다고 볼 수 있는 덴버 너게츠를 이 치열한 서부에서 4위로 이끌고 있습니다. 요키치, 야니스 둘 다 좋은 MVP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제 생각에는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이 두 선수를 제치고 좀 더 명료한 MVP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 현재 경기당 평균 득점 31.5점, 야니스와 함께 1위고 5.3 리바운드, 6.1 어시스트, 2.1 스틸, 1.1 블락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쉐이가 MVP로서 더 확실한 당위성을 가지는 게 바로 팀 성적이죠. 원래 MVP는 베스트 팀의 베스트 플레이어가 누구냐가 이 상의 주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였거든요. 개인 성적이 뛰어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뛰어난 개인 성적이 결국 팀의 성공으로 연결이 되느냐가 MVP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OKC의 팀 성적을 고려할 때 저는 셰이가 굉장히 확실한 MVP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KC의 로스터를 보면요, 공격에서는 상당히 제한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보스턴을 보시면 거의 팀에 6명, 7명, 8명의 선수가 드리블, 패스, 슛 다 할 수 있는 무서운 선수들이고 굉장히 오펜스에서 뛰어난 팀의 로스터를 갖고 있거든요. 클리브랜드도 비슷하고 댈러스도 보면은 루카 어빙뿐만 아니라 이 외에 좀 나지마샤, 제이든 하디, 퀸틴 그라임스 아니면 스펜서 디니디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다 드리블, 패스, 슛이 다 되는 선수들이 많은 팀들이거든요. 그런데 OKC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능력이 수비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고 공격에서는 스팟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셰이 게저스 알렉산더 외에 드리블, 패스, 슛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채톰 그랜이 부상으로 거의 시즌 내내 아웃이었으니까 채톰 그랜을 빼면은 제일런 윌리엄스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스팟업 플레이어들이고, 이런 선수들은 팀의 샷 크리에이터가 상대의 수비를 로테이션 돌게 만들고 그때 패스가 왔을 때 상대가 클로즈아웃을 해오거나 아니면 와이드 오픈 슛을 던지거나 이런 이점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못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이게 공교롭게도 최근에 되게 잘 보여진 경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댈러스 원정을 가서 쉐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부상으로 빠지고 제일런 윌리엄스 그러니까 제이덥이 팀의 1옵션으로 경기를 했는데, 경기 마지막에 보시면 제이덥이 일단 자기 슛을 만들어내거나 자기 수비를 벗겨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게 안 되니까 상대가 수비 로테이션에 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OKC의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마지막에 공격이 굉장히 답답해지면서 졌거든요, OKC가. 이런 오펜스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선수들로 채워져 있는 OKC라는 팀을 쉐이가 어떻게 공격에서 캐리하고 있는지 제가 수치로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일런 윌리엄스조차 공격에서는 아직 상대방의 수비에 크랙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이레벨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아직은 어떻게 자신의 몸을 이용하고 어떻게 자기의 스피드를 이용하고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일런 윌리엄스를 되게 좋아하고 아마 퓨처 올스타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점점 늘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OKC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제일런 윌리엄스가 플로어에 있고 쉐이는 플로어에 없을 때 오펜시브 레이팅이 107점이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리그에서 뒤에서 두 번째 오펜스가 됩니다. 그런데 제이더비 플로어에 없고 쉐이가 플로어에 있으면 오펜시브 레이팅이 124점으로 현재 리그에서 최고의 오펜스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댈러스전 때 봤던 이 답답한 오펜스 팀을 단순히 그냥 쉐이를 넣음으로써 리그 최하의 오펜스 팀에서
리그 최고의 오펜스 팀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일런 윌리엄스와 상관없이 그냥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쉐이가 플로어 있을 때 OKC 오펜시브 레이팅이 125점, 쉐이가 없을 때는 106.7점이고요. 쉐이가 플로어에 있을 때 OKC가 100포지션당 득점을 17점을 더하고 있고, 쉐이가 플로어에 있을 때 넷 레이팅이 18점이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넷 레이팅이 18점이나 더 올라가는 이런 증가폭은 제가 볼 때는 2015-16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가 기록한 것 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치고요. 그 시즌 당시 스테픈 커리가 만장일치로 MVP가 되었던 시즌이죠. 이렇게 쉐이가 이끄는 OKC가 35승 7패, 서부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거의 70승 페이스로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쉐이는 이런 수치를 팀의 2옵션 그리고 팀의 베스트 디펜더인 채 톰그랜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 톰그랜 없이 현재 OKC가 27승 5패인데 이 게임들에서 쉐이는 평균 33.4득점, 66%의 트루슈팅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쉐이가 현재 미드레인지에서 57%의 성공률, 그 다음에 리스트릭트 에어리어에서는 74%의 야투를 보이면서 진짜 무시무시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쉐이를 수비할 때 쉐이 앞에서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퍼스트 스텝과 체인지 오브 페이스를 천천히 드리블 하다가 갑자기 빠르게 페이스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쉐이 기르스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런 무브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카운터 무브를 통해서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상대한테 굉장히 극한의 효율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부드럽게 상대 수비를 뚫고 득점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쉐이 기르스 알렉산더이고, 쉐이가 플로어에 없을 때는 안 좋은 오펜스의 팀을 자신이 플로어에 있으면 역사적으로 뛰어난 오펜스의 팀으로 바꿔버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에서 보면 근데 OKC 디펜스가 좋은 팀이라서 쉐이가 그 팀빨로 공격 잘하는 거 아니야? 그 팀빨 때문에 OKC가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발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첫 번째로는 OKC가 디펜스가 좋은 로스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뎁스 있는 디펜스가 좋은 로스터는 최근에 본 적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좋은 로스터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펜스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로스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스터를 오펜스에서 완전히 캐리하고 있는 쉐이고, 두 번째로는 OKC의 좋은 디펜스 에는 쉐이가 좋은 디펜더라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에요. 쉐이가 경기당 평균 3.2스톱, 그러니까 스틸과 블락을 합친 건데 3.2스톱을 기록을 하고 있고, 리그에서 현재 가장 위력적인 골밑에서 오프볼 헬프 디펜더를 하는 윙 혹은 가드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공격에서는 제한적인 팀을 공격에서 완전히 캐리하면서 굉장히 좋은 오펜스 팀을 만들고, 수비에서도 이렇게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게 최고의 플레이어다운 모습이죠.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서 우리가 공격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수비에서 좀 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비 스킴을 우리의 베스트 플레이어를 어떻게 숨길까가 스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팀의 베스트 플레이어가 수비에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라는 게 OKC가 가진 강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OKC의 성적이 역사적으로 좋거든요. 역사적으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역대 NBA 팀 중에 넷 레이팅 순위를 살펴보면 현재 이번 시즌의 OKC가 역대 2위입니다. 1위는 96년도 시카고 불스였고요. 이때 시카고 불스가 진짜 압도적인 우승을 했죠. 그 다음에 2위가 OKC고, 3위가 97년도 시카고 불스, 역시 압도적으로 우승했죠. 4위 2017년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인데 이때 케빈 듀란트 영입을 하고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플레이오프도 역대로 본 적이 없는 압도적인 우승이었죠. 플레이오프에서 16승 1패로 단 1패만 하면서 우승을 했던 시즌이고요. 5위는 지난 연도 2024년 보스턴 셀틱스, 역시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죠. 저희가 긴 시즌이라서 결국 시즌이 끝났을 때 OKC의 넷 레이팅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까지라면 굉장히 역사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OKC고, 이를 이끌고 있는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MVP가 되기에 아주 명료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OKC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OKC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우승으로 가는 길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제가 보는 현재 탑티어 컨텐더는 세 팀이거든요. OKC, 보스턴, 클리브랜드, 이렇게 세 팀인데, 이 티어 팀은 그 밑에 이제 뭐 미러키, 덴버, 댈러스, 뉴욕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일단은 1티어 팀 중에서는 OKC, 보스턴, 클리브랜드가 경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부에서는 클리브랜드가 훨씬 성적도 좋고 지금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 보스턴이랑 붙었을 때 저는 보스턴이 아무리 지금 조금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해도 플레이오프 갔을 때 저는 아직도 보스턴이 매치업상 좀 유리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보스턴이 클리브랜드의 수비에서 매치업이 잘 되고, 특히 클리브랜드는 보스턴이 좋아하는 공략할 수 있는 엔트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보스턴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보스턴이 동부에서 파이널에 올라왔을 때 보스턴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서부팀이 있다면 그게 아마 OKC일 겁니다. 왜냐면 OKC가 진짜 유니크하게 보스턴의 스타일의 수비에서 매치업이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보스턴이 상대 수비에서 약한 링크를 골라서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드라이브 앤 킥아웃 게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스턴의 3점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무너지는 게 이제 보스턴이랑 할 때에 지는 팀들의 시나리오인데 OKC가 보스턴에 약한 링크가 없죠. 매치업이 잘 되고 보스턴이 크랙을 낼 수 있는 매치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가 로테이션을 잘 돌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이 오픈 찬스를 별로 못 가져가게 되고 굉장히 아이솔레이션 중심의 점프 슈팅 팀이 돼버리는 게 이제 OKC랑 상대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스턴과의 매치업에서 굉장히 좋은 로스터를 가지고 있는 OKC라 생각을 하고 게다가 보스턴과 붙으면 이 시리즈의 최고의 플레이어도 역시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플레이오프에서 엄청 큰 이점이죠. 동부에서는 야니스 이비로키, 서부에서는 요키치 덴버, 루카의 댈러스만 아니면 이 선수들 붙었을 때도 셰이가 진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들만 아니면 다른 모든 팀들과의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최고의 플레이어가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OKC에 이점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OKC로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지난 몇 주간 OKC가 동부의 탑 3팀과 5경기를 했어요. 보스턴과 1번, 뉴욕 닉스 2번, 클리브랜드 2번. 여기서 OKC가 4승 1패를 했거든요. 클리브랜드, 보스턴, 뉴욕 모두 다 하이레벨 오펜스 팀인데 이 5경기 중에서 전반 혹은 후반에 OKC가 20점 이상의 점수차를 벌린 게 4번이나 있어요. 이런 하이레벨 오펜스 팀들을 상대를 해도 마음만 먹으면 수비에서 잠그고 경기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게 OKC의 무서운 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팀의 최고의 디펜더이자 이 옵션인 채 톰그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채 톰그랜이 앞으로 3주에서 5주 후에 다시 부상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돌아올지 복귀 날짜를 정할 것 같은데 채 톰그랜이 돌아온 완전체 OKC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프리시즌에서 살짝 본 거 말고는 진짜 저희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단 1초도 채 톰그랜과 하텐슈타인이 같이 플로어에 오른 적이 없는데 이제 채 톰그랜이 돌아오면 OKC의 라인업의 범용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제가 맨날 챔피언십 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어떤 날은 슈팅이 잘 들어가서 이기지만 어떤 날은 슈팅이 안 들어가니까 피지컬한 싸움을 한다거나 리바운드 배틀을 한다거나 턴오버를 유발한다거나 이러면서 이기게 되거나 아니면 챔피언십 팀들은 한 가지 수비 스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비 스킨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라인업을 운영할 수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챔피언십 팀이거든요. OKC가 채 톰그랜이 돌아오면 예를 들어 덴버랑 붙는다고 했을 때 채 톰그랜, 아이지아 하텐슈타인 투빅 라인업으로 덴버의 요키치를 상대를 해보자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매치업에서는 플로어를 스프레드하면서 스페이싱으로 이기고 싶은 날은 채 톰그랜을 5번으로 쓰는 라인업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클리브랜드 OKC 2경기 다 보셨나요? 첫 경기는 클리브랜드가 투빅 라인업으로 완전히 OKC를 누르잖아요. 저 이것도 클리브랜드 경기 이것도 리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게 경기가 진짜 중요한 한 포지션이 중요한 순간에 클리브랜드의 케니 에키슨 감독이 간 게 에반 모블리의 하텐슈타인 아이솔레이션이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에반 모블리가 하텐슈타인 앞에 두고 약간 베이비 훅샷 같은 거 던지면서 그게 들어가면서 이겼는데 어쨌든 클리브랜드의 빅 라인업이 완전히 OKC를 눌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게임에서는 OKC 하텐슈타인이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경기를 못 뛴다고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와 하텐슈타인이 있을 때도 클리브랜드 빅 라인업을 밀렸는데 이제 없으면 더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경기를 봤는데 KC 그날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죠? 완전히 스몰 라인업 돌리면서 에반 모블리나 제러드 알렌이 드리블 하다가 공을 잡는 순간 그 순간 그냥 바로 더블팀 가면서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에서 계속 더블팀 가면서 로테이션 돌고 완전히 스몰 라인업으로 클리브랜드를 잠가버리고 계속해서 턴오버 유도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죠. 이런 게 바로 OKC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다른 팀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클리브랜드가 이 OKC 스몰 라인업에 지는 걸 보면서 클리브랜드의 약점은 스몰 라인업이구나. 우리도 스몰 라인업으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팀은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을 겁니다. 그 스몰 라인업을 돌릴 수 있는 거는 OKC 로스터 같은 진짜 모든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의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활동력이 없는 로스터에서 스몰 라인업을 들면 클리브랜드 상대로는 진짜 힘들 겁니다. 어쨌든 이제 채 톰그랜이 돌아오면은 상대방에 맞춰서 다양한 라인업을 꺼낼 수 있는 게 OKC이기 때문에 현재 서부 1위 팀이 더 강해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은 OKC가 현재 리그에서 샐러리가 뒤에서 7번째로 낮은 팀이거든요. 채 톰그랜, 제이덥이 아직 루키 계약으로 낮은 금액의 계약이 잡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샐러리가 낮아요. 다다음 시즌부터는 이들의 샐러리가 올라가면서 점점 샐러리가 쪼여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6년 동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픽을 16개를 갖고 있거든요. OKC가. 그러니까 트레이드나 프리에이전트 사이닝 없이도 새로운 재능을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고 아니면 드래프트 픽과 핏이 안 맞는 롤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트레이드를 하면서 빅스윙을 날릴 수도 있는 OKC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서부 1위
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OKC가 이미 NBA에서 가장 두터운 로스터를 자랑하는 이 팀이 앞으로도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리그의 다른 팀들이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팀의 중심에 있는 SGA,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저는 MVP가 돼야 될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즌 중반이 지난 지금 저는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굉장히 좋은 MVP 케이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제 OKC 많이 커버할 예정이에요. 이 팀이 저희가 앞으로 오래오래 리그에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 팀과 친숙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